흔들리면 안 될 거 아니야? 하지 말고. 그래도 너는 한 번 했다니까 편하겠네. 28페이지부터 그리고 너네가 평면좌표, 뭐 도형의 방정식 하면 직선의 방정식 하는 중이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것들이 막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막 점직거리라고 줄여서 좀 불렸었고, 걔네가 좀 필요한데 얘네에서 우리가 여기는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그래서 응용 문제 할 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라고 써있긴 한데 굳이 삼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그냥 도형의 넓이인 거야, 도형의 넓이. 그래서 원래 도형의 넓이 보통 삼각형, 뭐 사각형,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사다리꼴도 구할 수도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사각형들 엄청 많지. 마름, 뭐 평행사면 등등등등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내용들을 우리 사용을 할 거다. 그래서 69번에서 바로 넘어가죠. 69번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A점이 마이너스 1,1이고 B는 4, 마이너스 1이고 C는 2,3일 때 지금 생기는 얘네 셋으로 생기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삼각형 ABC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진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얘네들 막 좀 좌표평면 이게 제대로 그려보라고 또 한 번씩은 할 거예요. 근데 우선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해보자. 삼각형이 어쨌든 있어. 얘네들 삼각형 어쨌든 있어. 얘네가 A, B, C야.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계속 앞에서 배웠던 대로 뭐 밑변 하나가 x축하고 평행해가지고 얘네들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나오고, 또는 삼각형의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가지고 얘네 높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면은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네들을 좀 뭐 비틀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 밑변 곱하기 높이로 안 나오게 줄 거라고. 그래서 걔네들을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준만 정하면 돼. 얘네를 우리가 밑변으로 줄 거냐, 또는 뭐 얘네를 밑변으로 줄 거냐, 또는 얘네를 밑변으로 줄 거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그냥 A, B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나는 A, B가 밑변이다 라고 시작을 할 거야. 그럼 A, B가 밑변이라면 난 여기 길이, 밑변의 길이 바로 구할 수 있겠지. 밑변의 길이, 얘네들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래서 뭐 굳이 막 식 같은 거 다 안 써도 되죠? 마일에서 4까지니까 5의 제곱 25, 그리고 1에서 마일까지니까 2의 제곱 4에서 루트 29, 얘네는 루트 29라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주고, 그리고 봐야 되는 거는 내가 C부터, 저기 있는 C부터 A, B까지의 이렇게 되는 수직인 거리를 내가 구할 거다 라는 거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요 점부터 직선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직선 A, B 사이의 거리하고 구해야 된다고. 그럼 난 직선 A, B를 난 L이라는 직선으로 놓을 거야. 그럼 이제 L인 직선을 내가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L인 직선. 이 L인 직선이 뭐냐? A하고 B로 점 두 개 있으면 내가 직선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울기 먼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기울기, 뭐 기울기 보통 M이라 넣나? 그냥 한글 쓸 거야. 기울기는 X는 5만큼 증가했고 Y는 2만큼 감소했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2에 이제 뭐 앞에 A점 지난다고 할까요? 마이너스 1,1을 지날 거야. 플러스 1에 플러스 1 하고 써주면 되지.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정리만 정리했더니 Y는 내가 쓰지 말고 분수꼴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분수꼴을 정리해버렸더니 5를 곱해서 5Y는 이제 원래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1 나올 거고 플러스 5 나올 거고 5 곱할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까지 곱해졌을 때 물론 이런 계산들 너네가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스킵을 해도 돼. 근데 마이너스 2하고 5 있으니까 얘가 3, 그러면 하나로 정리까지 해서 얘가 직선 L이다 하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직선하고 C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요 직선하고 C점은 우리가 뭔지 봤더니 2,3이야. 그럼 2,3부터 요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나 소개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있었어? 규미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우선 봐. 이거 우리가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아마 뭐 몇 번은 들었겠지만 요 문자 앞에 있는 요 직선 기준으로 문자 앞에 있는 개수들이 있을 거야. 개수들. 이 개수들을 제곱을 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어. 이거 다 썼네.
제곱을 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어. 그리고 두 개를 더해. 얘가 분모.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할 거냐? 요 x 자리, y 자리, 요 미지수 자리를 그대로 얘를 대입만식으로 쓸 거야. 그대로 얘를 대입만식. 그러면 x 자리에 2, 4, y 자리에 3 하니까 15. 그리고 빼기 3 하고 절대값 해서 뭐 이런 놈들을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 d다라고 나눴었죠. 그러면 요 d라는 녀석을 내가 계산하고 보니까 루트에 29 분의 분자는 뭐가 나오냐? 19에다가 3 뺀 거네. 뭐 절대값 해도 어차피 16이네요. 그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29분의 16이다. 그래서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고 나누기 2까지 뭐 8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도형의 넓이들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아마 아까 수현이 거기도 프린트에도 적어져 있긴 하던데 책에도 적어져 있긴 하던데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내가 좌표들을 다 알 수 있다면 조금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구하는 방법. 물론 지금 너네가 할 때 그 방법을 쓰지 마. 그 방법 쓰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이 과정을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얘를 응용을 해서도 막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을 지금 연습을 지금 해놔야 돼.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그거를 좀 뭐 나왔을 때 응용을 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좀 얘는 흔히 말하는 뭐 야매 방법이죠. 그냥 이런 과정들이 없이 조금 간단하게 나오는 방법이야. 근데 그 간단하게 나오는 방법을 지금부터 써버리면은 얘들 나중에 가서 못해요. 알겠지? 그래서 우선 알려는 줄 거야. 보통 부르는 거를 뭐 신발끈 정리라고 부르긴 할 거야. 신발끈 정리. 그럼 왜 신발끈 정리냐? 얘네들 점 3개 나왔죠? 점 3개 나왔을 때 어느 점으로 시작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A 점으로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서 순서를 맞춰서 한 바퀴 돌아. 도형이 삼각형이니까 3개 돌면 돼요. 그러면 걔네들 위에다가 X좌표, 아래에다가 Y좌표 마이너스 1,1. 그 다음 C좌표, 위에다가 X좌표, 아래에다가 Y좌표. 그 다음 B좌표여야 되니까 위에다가 X좌표, 아래에다가 Y좌표 했어. 그래 놓고 처음에 쓴 녀석 한번 반복 한 상태에서 표현은 절대값 씌워놓고 2분의 1이라고 우선 쓰긴 쓸 건데 이런 거 그냥 알아놓으면 좋긴 해요. 쓰긴 쓸 건데 얘네가 왜 신발편 정리냐? 얘네들이 우선은 얘 왼쪽 위에 있는 얘부터 오른쪽 대각선으로 하나, 둘, 3개 쌍이 만들어지지. 그럼 걔네들 곱해서 우선 더할 거야. 곱해서 더해 마삼 뭐 괄호로 표현할까? 마삼 얘를 곱해 마이 더할 거니까 그냥 마이 붙여주고 얘를 곱해서 더해 플러스 4. 그 다음에 뺄 거야. 뭘 뺄 거냐? 거꾸로 한 거를 뺄 거야. 그래서 이런 좀 그물처럼 나와가지고 막 신발끈 정리라고 부르긴 해요. 그럼 걔네들을 뺄 거야. 얘들 똑같이 곱해서 더해야 돼. 2 더하기 4, 3, 12 더하기 마일마이니까 1 해서 걔네들의 절대값에 2분의 1 이런 의미야. 그래서 얘네 절대값에 2분의 1로 표현이 돼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아마 넓이가 8 나올 거예요. 얘네 넓이가 8이니까.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고 지금은 이런 아래 것들로 연습을 해라 라는 의미.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년쯤 돼서 너네가 뭐 이런 학교에서 어느 정도 A를 할 때쯤이 되면은 이런 걸로 하라고 좀 어느 정도 추천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치? 그리고 상문제 같은 것도 얼추 많이 풀어주긴 할 건데 72번은 알아서 내보세요. 직선 3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라 라고 나왔으면은 우리가 어쨌든 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직선끼리의 교점 3개 찾으라는 소리야. 그게 포함돼서 뭐 상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사실 어려운 거보다는 좀 귀찮은 거죠. 직선 사이끼리 해서 교점을 찾아라. 그리고 73번 넘어갑시다. 73번에서는 또 직선 3x 4y의 능육 빼기 6으로 쓸게요. 빼기 6은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3x 4y의 빼기 k는요. 뭐 는영으로 쓴 이유는 는영으로 쓰는 게 좀 더 우리가 직선 직선의 방정식에 나왔던 공식을 사용하기 편해서. 근데 얘네 사이의 거리가 3이래. 그럼 내가 생각 한번 해볼 거야. 이 직선 2개가 있는데 직선 2개에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애들은 문자들이라 그랬어. 문자들. 요놈들이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야. 근데 야 얘네들이 앞에가 다 같아. 3은 3이고 4는 4네.
그럼 얘네 둘은 뭐다?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얘네들이 기울기가 같은데 거리가 3이야. 우리가 생각만 해볼까? 얘네들 직선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나머지 직선 하나, 직선 둘, 얘네끼리 평행하다는 소리고 얘들끼리 거리하고 했을 때 원래 여기 거리 D라고 놓을 건데 걔네 거리가 3이야. 얘네 거리가 3.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직선이란 거는 점들이 엄청 많이 모인 애들이에요. 그럼 점 하나 내가 딱 집었어. 나 이 점 하나 집었어. 그럼 이 점부터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내가 쟀더니 걔가 3이구나 라고 하면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내가 여기 위에서 점을 꼽아야 되니 여기 위에서 점을 꼽아야 되니 라고 생각을 해보면 위에 있는 놈한테 내가 점을 하나 꼽아야 된다. 그러면 점 아무거나 하나 꼽으면 되니까 내가 편한 거 하나 하면 내가 편한 거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이 있기 때문에 x 자리에 2 들어갈 때 y 0. 그래서 보통은 x, y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드는 걸 조금 많이 해요. 근데 0으로 했을 때 막 분수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분수꼴은 좀 기피를 하시고 근데 분수꼴을 안 만드는 것 중에서 x, y에다가 뭐 좌표 하나 0 넣는 거를 조금 뭐 추구를 해봐라 라는 거. 그러면 난 여기 점 하나를 2,0이라고 내가 놓고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요 직선하고 2,0하고 거리를 쟀더니 3이야 라고 하는 소리지. 그럼 그대로 쭉 공식 씁시다. 앞에 개수 제곱해서 더하면 25죠. 그래서 D는 루트 25, 5분의 2,0을 그대로 그냥 대입하라 그랬어. 그리고 절대값이지. 6 빼기 K의 절대값 하고 써라. 그지? 근데 그게 뭐야? 얘가 3이야. 오른쪽에다 쓸까? 얘가 3이야. 그래서 절대값 6 빼기 K가 15야 라고 쓸 수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얘네가 양수인 15일 수도 있고 음수인 15일 수도 있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9일 수도 있고 21일 수도 있다. 근데 문제에서는 양수 K를 구하라고 했네요. K는 21. 네. 이거 오늘 한 거 다 숙제잖아요. 뭐 그러긴 하겠죠? 근데 풀려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 말하죠. 아니 공책에다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쭉 해봐. 그래서 뭐 메모리 안 되긴 하던데 너 한 장인가 두 장 정도가 풀려 있었던데 원방까지 해서. 아니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니 너무 많이 나왔다 봐. 아니 왜? 뭔데? 뭐 때문에 그래? 맞아. 네, 다 풀었던 거 가지고. 아, 다 풀었던 거라서 기억이 나버려? 네. 그러니까 이제 짝수로 풀었던 거 아니면 홀짝을 다 풀었던 거야? 여기는 짝수만 풀었어. 짝수만 풀었어? 그럼 뭐 짝수 같은 거는 헷갈리는 것들만? 하긴 문제 이렇게 풀어주면 홀수가 포함되면 양이 엄청 적어지긴 하는데 뭐 오늘까지만 적은 거니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겠죠. 상관없어. 우리 77번도 얼추 한번 봐보긴 합시다. 77번. 이제 77번 같은 거 상문제를 보통은 풀어주긴 할 건데 얘는 그래도 그냥 방법만 한번. 그래서 방법 같은 거 한번 적어보시고 너네가 먼저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 해가지고 삼각형 넓이가 20이다 라고 나왔거든? 삼각형 넓이가 20인데 아까 말했듯이 얘네를 푸는 방법, 그러니까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선은 요 원점 뭐 딱 보니까 이 원점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 해가지고 높이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의 뭐 밑변 길이 해가지고 뭐 A하고 B 사이 거리 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거지. 근데 A점하고 B점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 뭔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들 직선만 뭔지 나와 있단 말이야. 얘네다가 빼기 4. 그 넓이가 20. 삼각형 A는 20. 그러면 얘네는 내가 아까 한 것처럼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아무런 점 하나 내가 꼽아가지고 그냥 얘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면은 이제 이 길이 나올 거야. 밑변의 길이. 그지? 그래서 얘 그냥 D하고 거기다 쳐. 거기다 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기잖아.
얘 직선 어떻게 구할 거야? 라는 게 문제인 거지. 얘 직선 어떻게 구할 거야? 직선도 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하나 나왔던 거 평행 조건, 수직 조건 이런 거 나왔었지. 그래서 여기서는 수직 조건이라는 녀석을 써야 된다. 그럼 수직 조건은 우리가 뭐였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기울기 m하고 어떠한 m 프라임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다라는 거니까 얘 평행한 녀석하고 수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직선 AB 해가지고 나는 얘의 직선이 또 L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L의 기울기는 뭐냐라고 내가 바로 구할 수 있다고. 2라는 녀석하고 수직이래.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L이라는 녀석을 내가 뭐라 놓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뒤에 내가 뭔지 모르는 Y절편 K가 있을 거다 라고 놓으라고. 그러면 요 T는 바로 나온다 그랬어. T는 뭐 해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요 점 하나 집어서 점짓거리 하면 T 나올 거고, 요거 곱하기 내가 뭔지 모르는 이 D, 뭐 얘도 D라고 해야 되나? 얘는 뭐 H를 할까요? 높이니까 이 H를 곱해서 2를 나눴더니 넓이가 20이야.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내가 뭔지 아는 값이 될 거라고. 알겠죠? 어느 정도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저 원점하고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요 L이라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세요 라는 의미. 그 다음에 78번. 그래서 보통 상 문제는 너무 좀 복잡하거나 좀 이상한 문제 아니면은 보통 어떻게 풀이 방법 같은 것만 좀 해줄 테니까 뭐 한두 줄 정도만 적어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일 거야. 78번. 해요. 응? 자취 문제식 해요. 응. 해야지. 여기 뭐 굳이 뺄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도 문제 많이 나와요. 응. 이런 애들이 거의 메인 느낌이지. 좀 복잡한 녀석인 거지. 그래서 우선 자취에 가는 거지. 그럼 자취가 뭐냐? 자취가 뭐냐? 이 자취라는 거를 조금 간단하게 생각할 거면은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하고 함수만 생각하면 돼. 야, 우리 처음 막 그런 거 배울 때 그랬잖아요. 점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 걔들이 직선이야. 그럼 이 직선이 만들어지는 게 점들이 뭐 이렇게 많이 모인 애들 막 움직인 자취라고 막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 방정식이나 함수 자체가 그냥 자취인 거예요. 그럼 결국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야, 그냥 방정식이야, 방정식. 어쨌든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 방정식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78번. 그리고 얘를 왜 빼고 했을까? 저번에 처음 할 때 누구랑 했어요? 어떤 쌤이랑 했어? 프랑스이랑 보람 쌤이랑? 보람 쌤 이거 빼고 하라고 그랬어?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뒤에도 많이 나올 텐데. 아니 근데 응. 그 저번 시간에 이거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때는 두 번째로 푸는 거여서 그냥 나갔어요. 아, 그때 또 했어? 네. 아,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한번 뺐나 보다. 처음 할 때는.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하거든. 그래서 직선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은 우리가 얘들도 뭐 완벽하게 이제 뭐 방정식 같은 거를 함수를 그리면 좀 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직선 두 개야. 어쨌든 직선 두 개.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있을 거야. 왜 이렇게 그리냐? 기울기가 우선 다르거든. 그지? 기울기가 다른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얘네하고 문제를 보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래. 우선 점 P. 그럼 점 P가 어디에든 있을 수 있긴 하잖아. 근데 거리가 같으려면 어느 느낌이냐면 요 가운데 내가 대충 뭐 느낌일 것 같아. 점 P하고 정해서 얘하고의 거리 두 개가 같아.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내가 뭐 이렇게 다 같은 거리 이렇게도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같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애가 같을 수도 있고를 쭉 이어서 봤더니 어느 자취가 생기냐? 요런 직선이 생길 거다. 그러면 하나가 더 생겨요. 어디? 여기 점 하나 집어가지고 이렇게 거리가 같은 애들 쭉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겨요. 직선 두 개에서 뭐 이렇게 거리 같은 녀석들 직선은 무조건 두 개 생겨. 무조건 두 개.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으로 구하시오는 답이 두 개야. 그래서 얘네들을 푸는 방법.
우선은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대충 느낌은 오죠. 그냥 점 P 내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P점을 A, B라고 그냥 놓고 이 A, B랑 얘랑 또는 얘랑 거리를 쟀을 때 걔네들은 같아요 라고 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 뭐 A를 1번씩, 얘를 2번씩이라 했을 때 1번씩에 대해서 먼저 점집거리를 쓸 거야. 앞에 계수 제곱에서 더해 루트씩 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세요 해서 절대값에 A 더하기 3B 빼기 4. 근데 걔는 2번식으로 구한 점집거리랑 같을 거야. 근데 걔도 앞에 있는 계수를 제곱해서 더하니까 루트식으로 같아요. 그런 다음에 A, B를 내가 대입하니까 3A 더하기 B 더하기 2 여기에 절대값 하고 나오니까 야 분모가 같네.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같겠다라고 생각하자고. 그래서 보통 문제들을 그나마 애들도 좀 문제를 풀 수 있게 주는 경우니까 요 안에 분모가 같게 줘. 같게. 분모가 같게 준다. 그래서 분자끼리 같아요 할 건데 분자끼리 절대값이 같아. 그러면 얘네들이 양수여가지고 양수끼리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왼쪽에 있는 분자가 음수가 되는 요 녀석이랑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절대값끼리 같을 때 푸는 방법. 그냥 양수끼리 같을 수도 있고 뭐 음수끼리 같을 수도 있고 뭐 총 4가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같은 녀석들도 나와가지고 크게 2가지로 지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식이 뭐냐? 그냥 2항 다 하면 되지? 2항 했을 때 2a b도 2항 해버리면 마이너스 2b 마사 2항 되면은 더하기 6 0 얘로 우리가 구해버리면 이번에 차변으로 갈까? 4a b 넘어가면 4b 빼기 2 넘어가면 빼기 2 0 해서 약분해서 그냥 우리가 쓰면 된다. 그러면 우리 맨날 직선 구할 때 a, b가 아니라 x, y 아니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어쨌든 문자는 문자야. 그래서 답을 쓸 때 그냥 x로 고쳐주세요. 2로 나눌 거니까 빼기 더하기 3은 0. 뭐 a, b로 쓰든 x, y로 쓰든 그게 그거니까 2x, 2y 빼기 1은 0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될 거다. 그리고 사실 a, b로 써도 답은 맞아요. a, b로 써도 답은 맞는데 이제 우리가 눈에 보기 편하게 쓸 거면 그냥 이쁘게 쓸 거면 x, y로 그냥 문자만 바꿔주면 된다는 소리.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고등과정 하다 보면은 조금 시간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스킵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뭐 외워야 되는 내용이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그럼 얘들도 어떤 방법이 있냐? 얘들도 그냥 알아만 주세요. 이런 방법들을 당연히 우리 지금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어떤 방법이 있냐? 얘들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쓸 거니까 야 앞에 있는 계수들을 봐보자. 계수가 1이고 3이야. 얘들은 3이고 1이야. 야 그럼 제곱해서 우리가 더해서 루트 씌울 건데 분모가 같게 점집거리가 나오겠네. 그러면 우리가 두 직선이 딱 나왔는데 x하고 y 앞에 있는 계수들을 봤어. 근데 걔네들을 제곱해서 더한 값이 같다면 얘네들의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들은 얘네들을 더하고 뺀 거랑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얘네 둘끼리 더해버리면 누가 나오지? 얘 나오겠네. 얘네 둘끼리 더해버리면 얘 나오고 얘네 둘끼리 빼버리면 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우선은 이런 거 좀 계속 말하듯이 연습하세요. 그리고 81번도 우선 방법은 78번이나 똑같은데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생각만. 우리 A, A점이 이렇게 있고 B점이 여기 있다 합시다. 근데 얘네 둘로 쭉 성분 그어주고 P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삼각형 넓이가 15일 거래. 아무데나 집어 얘네 P점일 거야 해서 P점 하고 집었는데 얘네 넓이 봤더니 얘가 15일 거래. 그러면 A, B의 거리는 우선 고정이에요. 그제? 그럼 A, B의 거리 내가 구했어? 뭘로 구했어? 그럼 거기에다가 높이를 어느 정도 생각해가지고 또 P하고 직선 AB하고 점집거리를 했더니 이제 높이 거리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문제를 풀겠죠. 풀 텐데 얘네들이 왜 저치가 직선이 나올 거냐? 뭐 여기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AB하고 평행한 직선 이렇게 쭉 됐을 때
요 직선 위의 점 아무렇게나 집어도 걔네로 삼각형 만들면 여기가 다 15가 나오겠지. 그래서 P 자체가 직선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왜 직선, 아까 맨날 아까 말했듯이 직선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했으면 아래에서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직선은 또 두 개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든 어느 직선하고 어느 점하고 뭐 이렇게 점짓거리를 했을 때 얘네들이 같은 뭐 길이가 같은 자취를 구하세요. 얘네들은 두 개가 나올 거다 라는 거 그냥 기억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얘네 다음 끝났고 우리 원의 방정식으로 넘어갑시다. 우선 혹시 보통 양을 얼마나 나가셨니? 한 진도 나갈 때요? 한 3, 4장? 그 정도? 한 3, 4장 정도? 그럼 좀 많겠네? 네, 알겠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여기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설명할 때도 보통 자취로 설명을 하거든요. 원 처음 배울 때도 원의 중심이 있을까? 얘가 중심. 중심이 있는데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에 자취해서 얘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원이었다. 이게 원래 원의 방정식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취라는 의미가 사용돼가지고 아까 말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어쨌든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얘들이 이어놓은 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얘네 원의 방정식인데 이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하는 큰 틀이 있을 거다. 그 큰 틀을 기억을 해놓자. 큰 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라 쓸 건데 이때 기준 중심이 a, b고요. 반지름이 r이다. 라는 기준을 조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할 때 요 틀에다가 무조건 이거 여기 원의 방정식 단원할 때 이 틀을 그냥 계속 사용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바로 유형 1번 넘어갑시다. 얘네들 A점 마사 콤마 I 있고 B점 2,7이 있어. 근데 얘네를 이은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뭐 A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하고 나왔네. 그러면 1대2 내분 우리 내분점 할 때 기억나죠? 얘네들을 1대2로 내분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1대2니까 걔네들은 더해서 분모. 그리고 이렇게 막 대각선이를 가라 그랬죠? X좌표를 구할 거면은 2하고 2하고 곱해. 2하고 마사하고 곱해. 그 다음 3분의 2하고 7하고 곱해. 2하고 마이하고 곱해로 쓸 건데 걔네들을 계산해서 3분의 마육, 3분의 3이니까 얘네들은 마이, 1이다. 중심이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큰 틀 저기 있다 그랬죠? 이 큰 틀에다가 그대로 대입할까? 중심이 마이너스 1에 그럼 x 플러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1이 대 1 마이너스 1 혹은 r 제곱인데 또 우리가 모르는 문자 r이 있죠. 근데 a점을 지날 거래요. 그래서 얘네에다가 마사, y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돼 라는 의미. 그럼 여기에다가 마사 들어갈 거고 여기에다가 y 들어갈 거니까 그냥 계산만 합시다. 얘네는 빼기 2니까 제곱하면 4 얘네는 빼기 3이니까 제곱하면 9 r 제곱은 13. 그 형태만 여기 r 제곱 13으로만 바꿔주면 그냥 원의 방정식을 그냥 구한 거예요. 알겠죠? 알 제곱이 뭔가요? 그러니까 응. 루트 13이라는 소리. 아니죠. 반지름을 구하세요. 루트 13이 맞지? 네. 근데 그냥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요 큰 틀. 근데 큰 틀이 r 제곱 형태야. 여기다 13만 넣으면 돼. 큰 틀. 그래서 틀을 계속 기억하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반지름이 뭐냐, 뭐 또는 뭐 원주가 뭐냐 막 물어보긴 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거기 맞춰서 알아서 문제를 좀 변형시키면 된다 소리지. 그럼 5번 문제 하는데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하나 설명.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 우리 딱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우죠. 뭐 선분 A하고 B가 있어요. 얘네들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세요라고 나왔으면은 우선 A, B의 중점을 내가 구해야 돼. 중점을 구해놓고 얘네들이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내가 구할 수 있을 건데 얘네들을 내가 모두 필요해. 이 점을 내가 뭐 C라 했을 때 C점도 구할 수 있긴 하겠죠. 중점이니까 기울기도 필요할 거라고. 그 얘네 기울기는 뭐야? A, B의 기울기에 수직 조건 써가지고 구하는 거. 그러면 5번에서 A점은 1,3이고 B점은 5,y인데 얘네들 A, B의 수직 이등분 선과로 나왔으니까 수직 이등분 선을 내가 L이라 해서 구하고 싶어. 그럼 이 L은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요. 중점이니까 더해서 절반 3,-2를 지나. 그래놓고 얘의 기울기가 뭐야? 하고 내가 우선 얘도 구해야 돼. 기울기가 뭐야? 그러면 요 직선 AB의 기울기가 뭐야?로 먼저 가야 된다고. 직선 AB의 기울기가 뭐야? 그 얘네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자. 얘네의 기울기는 x가 4 증가했고요. y는 2 증가했네요. 그래서 얘네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일 거다. 그래서 나는 수직 이등분선을 구했다. 그것만 구하면 뭐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6번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문제를 잘 읽으면 돼요.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는 소리는 그냥 똑같은 말로 x 좌표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 0, 내가 모르는 문자 b예요. 뭐 b로 쓰든 아무거나 써도 돼. 그래서 이 0,b일 때 두 점을 지날 거래. 그럼 우리 큰 틀이 있다 그랬죠? 그 큰 틀에다가 내가 우선 대입을 시켜볼 거야. 아까 큰 틀이 뭐였냐면 x 빼기 a만 이렇게 제곱했었거든? 야 근데 얘네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x 제곱으로 쓰면 된다고. a가 0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네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인데 얘네들은 0,5하고 3,2를 지나요. 0,5하고 3,2를 지나요. 그러면 얘네 둘을 대입을 해서 내가 모르는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하세요. 이런 의미. 그럼 식 쓸 때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x에다 0 넣고 y에다 5 넣었어요. 5 빼기 b 얘네 전체 제곱은 r 제곱일 거야. 근데 걔는 뭐랑 같아? 3,1을 대입하는 같아. 그래서 굳이 두 줄 이렇게 쓰지 말고 한 줄로 더 정리하면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조금 조금이라도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두 개 보라는 소리죠. 얘랑 얘랑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식을 좀 내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어. 내가 그냥 식을 좀 많이 안 쓰면서 정리하고 싶어. 그냥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좌변에 b제곱이 있을 거야. 우변에도 b제곱이 있겠네. 그냥 애초에 쓰지 마세요. 어차피 지울 거니까. 그러면 먼저 b제곱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10b 플러스 20는 얘 9, 얘 4 나올 거고 마이너스 4b b제곱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식이 간단해질 수 있다. 그럼 얘네들은 6b는 13이 넘어가야 되네. 12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b는 2구나. b가 2인 걸 구했으면은 아무한테나 넣어도 되지만 이거 여기다 넣어볼까요? b가 2래요. b가 2면은 r제곱은 9구나 로 구할 수 있겠네. r제곱은 9구나. 근데 r은 애초에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음수는 될 수는 없어. r은 3이다. 기억이 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네. x제곱이 y 빼기 b 뭐였죠? 2였지. y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9라는 녀석이 원의 방정식인데 얘네들 기억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대입했을 때 식 성립하냐 안 하냐? 그럼 기억 x에다가 1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얘에다가 y 자리 4 넣을 거예요. 4 넣었더니 2잖아. 2의 제곱 4는 9. 틀렸네. 기억 틀렸어. 그리고 니은 중심좌표는 0,2다. 0,2 맞죠? 니은 그냥 바로 확인 가능.
D급 봤더니 넓이는 4파이야. 반지름 3인데 넓이 9파이죠? 그래서 D급도 틀렸어. 그리고 9번 문제. 9번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거 열심히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긴 하네요. 이제 우리가 중3 때 2학기 때 원에 대해서 배울 때 뭐가 있었냐. 얘네들 뭐 원과 직선? 그 단어 이름이 이거였던가? 원과 직선 해가지고 막 원과 현 막 등등등 막 배운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원 그리기가 좀 힘든데 얘네를 적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나? 우리 이래 그려진다 칩시다. 근데 얘네들이 직선이 있을 거고요. y는 2분의 1x.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원점 5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건데 여기 원점 5라는 직선이 있을 건데 쭉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여기 점이 a면서 여기 점이 b. 근데 요 조건이면 5a 3분 길이하고 5b 3분 길이의 차가 4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5부터 a까지 길이랑 5부터 b까지의 길이는 우리 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현이 나왔을 때 우리 이런 거 있었어. 원의 중심이 얘인데 원의 중심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문자로 놓을까? 그럼 a, b로 우선 놓지 말라고. 왜? 원래 a, b로 놓는 게 맞는데 식이 나와 있잖아. 여기 위에 점이라며. 그지? 그래서 문자 하나로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분수가 싫기 때문에 x좌표를 2a로 놓을 거야. 그래야 y좌표도 분수가 안 나오니까요. 중심의 좌표가 2a,a라고 났어요. 그러면 우리 원과 직선에서 현 그런 성질을 봤을 때 뭐가 있었냐. 원의 중심에서 나는 현에다가 수직으로 내가 내려줄 거야. 수선의 발을 내려줄 거야.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려줬을 때 뭐가 있을 거냐. 여기 생긴 이 삼각형 얘하고 얘는 합동이야. 그지? 합동이니까 우선 여기 좌표는 요놈의 그대로 수선의 발이니까 좌표가 2a,0이거든요. 야 합동이니까 그럼 a 좌표가 뭐야? 2배 4a,0. 그지? 그래서 그냥 원의 중심만 우리에게 힌트가 주어졌었는데 그림 형태를 보다 보니까 이 a점에 대해서 힌트도 나온다고. 야 그럼 b점도 바로 할 수 있겠네? 여기서도 당연히 현이니까 그 현에 대해서 조건을 사용하면은 b점도 요 y좌표의 2배 0,2a. 그럼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네요. 5부터 a까지 길이는 4a고요. 5부터 b까지 길이는 2a니까 얘네가 4. 2a가 4란 사람. a는 2란 사람. 그럼 a가 2일 때 뭐가 나왔지?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세요. 반지름 길이는 원점부터 중심까지 길이로 내가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x좌표 제곱하고 y좌표 제곱해서 루트 씌운 게 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반지름 길이. 그럼 얘네들은 루트에 5a 제곱이니까 4 루트 20 2루트 5. 그 다음에 다음 거 10번. a는 6, 마이너스 2, b는 r,4. 근데 얘네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을 거야. 근데 지름의 양 끝. 이것도 뭐 굳이 그릴 필요가 없긴 한데 원이 하나 있어. 원이 하나 있는데 얘네 지름이 쭉 있어가지고 여기 점을 A, 여기 점을 B라고 내가 그냥 문제에서 놔라 라고 나오는 상태고 그러면 지름이니까 요 가운데가 뭐겠어? 얘가 원의 중심이야. 그래서 지름의 양 끝점이 나온다는 소리는 그냥 얘네들의 중점으로 원의 중심 구하세요 라는 말이고요. 그럼 원의 중심 뭐라 놓지? C라고 할까요? 그럼 C점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네. C점은 얘네 더해서 절반 2, 얘네 더해서 절반 1. 얘네 C점은 2,1이야. 그럼 중심좌표 알았어. 그러면 반지름도 내가 알 수 있다고. 어떻게? 얘네끼리 거리를 하던가 얘네끼리 거리를 하던가 둘 중 하나 해서 요 큰 틀에 집어넣으세요.
근데 애초에 중심 수식어가 나왔으니까 그냥 반지름만 구해서 제곱해서 얘만 채워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번. 14번 같은 경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은 얘들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 나와 있지만 그냥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뭐 외접원에 대한 얘기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외심의 특징사라 소리예요. 외심의 특징. 우리 처음 배웠던 거. 그럼 14번에서 A점이 3,0, B점이 3,2, C점이 1,4인데 얘네를 치면은 원의 넓이 구하래.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해봐. 얘네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여기 A점, 여기 B점, 여기 C점이라 치고 원의 중심이 내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 있을 거다. 그래서 얘네 좀 P라 해서 A, P라 넣으라 소리긴 한데 푸는 방법이 좀 귀찮긴 하지만 얘네끼리 거리, 얘네끼리 거리는 이제 반지름, 원의 반지름으로 같아요 라고 푸는 게 한 가지 있을 거고요. 이것도 이제 우선은 외심의 특징이죠. ABC로 삼각형이 생겼을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외심으로 생각해버리면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 한 가지 더. 뭐가 있냐? 외심 우리 처음 배울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얘네 둘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 수직이등분선하고 구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지날 거고 얘들 수직이등분선하고 지날 수 있다고. 그럼 두 개만 구해버리면 교점으로 중심도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얘들은 반지름으로 같아요 해가지고 AB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냥 AB C점이 있으니까 얘네들로 직선 구해 뭐 직선 구해 수직이등분선 구해 두 개의 교점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알겠죠? 근데 얘네는 귀찮긴 하지만 뭐 점과 점 사이를 먼저 한번 써볼까? 점과 점 사이. 그러면 P점을 나는 A, P로 놓을 거니까 얘들도 뭐 정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 뭐 말해줄게요. 우선 P하고 A 할 거니까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얘는 뭐라고 했냐면 P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P의 제곱 A 그러면 B 빼기 2의 제곱 얘는 A 빼기 1의 제곱에다가 B 빼기 4의 제곱으로 같은데 얘는 식 한 번에 정리할 거거든. 그러면 정리할 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지울 것들을 쓰지 말자고. 그러면 요 모든 애들에서 똑같이 어떤 애들이 나오냐? A제곱하고 B제곱이 하나씩 나올 거라고. 걔는 그냥 애초에 쓰지 마 그냥. 그래서 A제곱 뺄 거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B에 대해서 나오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 9만 쓰면 되는 첫 번째 식 끝. 그럼 두 번째 A제곱 안 쓸 거고 B제곱 안 쓸 거야. 그래서 6A B는 마이너스 4B 그래 놓고 숫자들만 계산해 9하고 4, 14. 그리고 세 번째 얘들도 A만 쓰면 마이너스 2, B만 쓰면 마이너스 8B 그리고 숫자만 쓰면 17 하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너네들이 두 개만 고르면 돼. 그래서 보통은 고르는 기준은 좀 적은 놈 있으면 얘를 고르긴 해요. 얘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아요. 두 개 연립하는 소리긴 해. 그러면 연립했을 때 A, B점이 나올 거다. 그리고 뭐 문제 풀다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도 좀 편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할 건데 우리가 사실 문제를 많이 보지 못할 거예요. 문제 보지 못할 거라서 그냥 한 번씩 심심할 때 이거 엄청 귀찮잖아요 쓰기. 그래서 심심할 때 한번 수직이등분선 교점으로도 한번 해봐. 그리고 17번도 똑같아요. 그냥 점 찾으라는 소리야. 직선 나왔을 때 교점 해가지고 어쨌든 점 3개 그럼 14번이랑 문제가 똑같아요. 그럼 18번에서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이라 나왔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경우를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을 것 같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큰 틀이라고 처음에 말했던 거 이제 걔들은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일반형으로 써 있으니까 우선은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돼. 그럼 표준형 고칠 때 얘네
또 우리가 필요한 거만 쏙쏙 골라. x제곱, x 이렇게 두 개만 우선 고를 거야. 그럼 얘네들을 x 빼기 a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우선 완전 제곱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뭔지 그냥 뒤에 거는 우선 나중에 할 거라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y랑 y 그래서 더하기 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어. 그럼 표준형 바꿀 때 얘네 하나씩 추가하는 거 엄청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사용 안 한 나머지 애들을 그냥 이항시켜. 우선 이항시켜. 그래서 우선 이항시켰을 때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2로 넘어가는데 이대로 끝내면 안 되지. 왜? 나는 여기 앞에 있는 x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뭐를 더 추가해서 만들었냐면 a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더 추가를 했어. 그러니까 좌변에 추가를 했잖아. 우변에다가도 추가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나중에 추가하는 방식을 좀 하세요. 문자가 나왔을 때. 물론 숫자들이면 너네가 알아 잘할 거야.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얘들도 a 제곱이라는 녀석이 또 추가가 됐으니까 우변도 추가해주자. 그럼 좌변은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되죠. 얘네 정리 마이너스 3a 제곱 그리고 제곱 풀어주고 a 제곱까지. 그러면 a 제곱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1제곱 2a 그대로 숫자는 3. 근데 이제 얘들은 반지름의 제곱자리잖아요. 어떤 수 제곱했는데 양수가 절대 나올 수 없지. 얘는 음수가 절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얘들은 양수다. 그러면 범위가 나온다. 그래서 인수분해했을 때 뭐죠? 마3에 플러스 1인가? 그럼 y부터 3까지 오늘 뭔가 말할 게 많아서 많이 못 나가겠는데? 유형 6번까지만 할게요. 유형 6번. 애초에 조금 막 공친 거 하나가 좀 늦게 시작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어쩐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뭐 21번 할 때는 좌표평면 한번 그려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 21번 얘도 힌트나 문제 있는 상태니까 바로 표준형으로 붙일게요. x 빼기 5의 제곱을 할 수 있고 y 더하기 3의 제곱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애들 다 넘겨.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것들 추가만 해. 5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을 추가를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2k에다가 34니까 A 17이니 얘 무조건 양수야로 우선 시간이 나오겠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니까 바로 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모든 점이 사사분면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좌표평면 하나 그려주시고 얘네 그려졌을 때 원의 중심이 우선 어디냐? 5, 마3이야. 대충 집어? 너무 위를 크게 했네. 5, 마3. 그래서 여기가 우선 우리가 원의 중심이다. 그러면 원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반지름이 우선은 y 축하하고는 거리가 우선 5야. 근데 x 축하하고 거리는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아무리 많이 가도 요 축하하고는 닿으면 안 돼. 그럼 이 반지름이 얘의 루트 씌운 거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17의 루트를 씌운 이 반지름이 3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범위 두 개로 공통 범위 구하세요. 이런 말. 루트니까 그냥 제곱하는 소리죠. 그럼 범위가 아마 이렇게 나오나? 4부터 2분의 17까지 그래서 5, 6, 7, 8 4개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거 22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27번 그려야 되는데 22, 27 두 개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선 y축에 접하는 우리 원의 방정식 할 때는 뭐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우선은 글을 잘 읽어놔야 돼. y축에 접하는 이라고 나와가지고 또 일반형으로 써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우선 고쳐. 우선 고치고 나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쭉 고쳐놓고 놨더니 얘는 분수꼴 나와서 좀 귀찮긴 하네. 4t로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9 추가해야 되고 4분의 k제곱 추가해야 되고. 근데 얘네의 중심이 제 4분면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y축, x축이 있는데 요 y축하고 접할 거야. 근데 얘네 중심 좌표가 뭐 3, 마이너스 2분의 k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원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y축하고 접하면서 원의 중심이 제 4분면 위에 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보니까 또 몇 가지 있긴 하네요. 봐볼 때 지금 원의 반지름이 뭐냐? 왜 y축에 접하니까 얘네 길이가 반지름일 거야. 얘네 길이가 반지름일 거야. 그러면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뭐다? 원의 중심의 x좌표다. 그래서 반지름이 3이에요. 그러면 얘네 자리가 불완소이야. 왜? 여기 반지름의 제곱자리잖아. 그래서 먼저 k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k값 구하면 4분의 k제곱 숫자를 다 넘겨 5잖아. 5 넘기면 4. 그럼 k제곱이 16이야. 근데 k값이 그럼 풀마 4란 말이야. 풀마 4. 풀마 4일 때 또 이 그림상으로 또 확인을 해야 돼. k가 4일 수도 있고 마사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는 이 원의 중심의 y좌표인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녀석은 음수여야 돼. 그래야지 중심이 4, 4분면에 있을 거야. 그래서 k 값은 양수구나. 그래서 k는 4구나로 가야 된다는 사실. 27번. 지금 27번 같은 거는 원점 0,0이고 A점이 2,0이고 B점이 1,루트 3이거든. 근데 그냥 이거 보자마자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얘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그래서 우리가 딱 봤어. 얘네들이 정삼각형이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얘네 네저번의 방정식 이렇게 네저번이 하나 얘를 접하면 있을 거예요. 얘네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앞에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내심의 특징 막 이런 거 있다고. 내심의 특징. 우리가 정삼각형인데 내심은 우리가 뭐다? 무게중심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의 중심, 얘들은 무게중심. 우선은 문제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정삼각형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삼각형이니까 막 좀 비틀어져도 좀 이렇게 돌아가도 이 성질을 사용도 가능해서 조금 이런 식이 나온다면은 이제 너무 땡큐인 거죠.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얘네 좌표 내가 구할 수 있을 거다. 얘네 좌표는 다 더해서 3으로 나눠. 1, 다 더해서 3으로 나눠. 3분의 루트 3. 그러면 결국엔 이 안에 있는 원의 방정식 구하라는 소리니까 내가 원의 중심이 있네요. 큰 틀에다 집어넣어. 근데 틀에다 집어넣을 때 반지름을 모르죠. 근데 얘들을 모르니까 막 대입해서 찾을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우리 무게중심 같은 거 정삼각형 성질 사용해 보자고. 성질 뭐 있었냐? 우선은 얘는 x축 이렇게 좀 x축과 평행하게 밑변이니까 얘를 그대로 쭉 내려주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딱 절반 잘리겠지? 그럼 잘리면 무게중심 성질 얘네는 1대2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1대2니까 원래 거리가 루트 3이래. 그럼 여기 그냥 3 나누면 3분의 루트 3이라는 소리죠.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3분의 1이다.